훈련이 펼쳐졌습니다. 훈련엔 군과 경찰, 소방서 등 9개 기관 한미 양국의 국방부 장관이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 조건에 합의했습니다. 유기적인 상호 협력으로 승객들의 신속한 탈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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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장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방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한미 양국의 국방부 장관이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 조건에 합의했습니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이번 합의가 한미연합방위 체제의 중장기적 미래를 설계하는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오상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우리나라와 미국의 국방부 장관이 전시작전 통제권을 전환하기 위한 조건에 합의했습니다. This afternoon, Minister Han and I began our meetings by focusing on the bedrock of our military alliance, our combined forces on the Korean Peninsula. We signed a memorandum of understanding that outlines a conditions-based process for transferring our wartime operational control of our allied forces. 양국 장관이 합의한 전자권 전환 조건은 3가지입니다. 우선 양국은 안정적인 전자권 전환에 부합하는 한반도와 영내 안보 환경을 주기적으로 평가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매년 한 차례씩 열리는 한미 정보교류회의에서 평가되는 안보 환경에는 북한의 핵과 대량 살상무기 위협, 재래식 군사 위협, 거기에 북한 체제의 불안정성까지 포함되었습니다. 두 번째와 세 번째는 우리군의 핵심 군사 능력을 구비하는 조건입니다. 전자권 전환을 위해 우리군은 전환 이후 한미연합방위를 주도할 수 있는 핵심 군사 능력을 구비하고 미국은 이를 보완하고 지속할 수 있는 능력을 제공하는 데 합의했습니다. 한국군은 한미가 합의한 전자권 전환의 조건을 충족시키는 데 필요한 핵심 군사 능력인 킬체인과 KAMD 체계를 확보하는 2020년대 중반을 목표로 조건에 기초한 전자권 전환을 추진할 것입니다. 또 국지도발과 전면전의 초기 단계에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우리군의 필수 대응 능력을 구비하고 미국은 이를 위해 확장 억제 수단과 전략 자산을 제공하고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목표 년도는 정확하게 적진 않았지만 이 3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될 것으로 예상되는 2020년대 중반을 전자권 전환의 목표로 설정했습니다. 양국은 이번에 합의한 전자권 전환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내년 한미 국방장관 회담 때까지 양해각서의 내용을 기초로 전략동맹 2015를 대체할 문서를 완성하기로 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전시작전 통제권을 가져올 수 있는 조건은 정해졌습니다. 이제 남은 건 이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우리 정부와 국민의 의지입니다. 워싱턴에서 국방뉴스 오상현입니다. 이처럼 한미 양국이 전자권 전환 조건을 합의함에 따라 양국은 전자권이 전환될 때까지 한미연합군 사령부를 용산에 남겨두기로 했습니다. 또한 북한의 장사정포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필수 전력을 우리 군이 갖추기 전까지 동두천에 있는 미군 부대를 현 위치에 남겨두기로 했습니다. 김지한 기자입니다. 한미 양국은 전자권 전환 재연기와 함께 한미연합사령부와 미 이사단 210 화력여단의 잔류에도 합의했습니다. 이번 합의로 연합사와 210 화력여단은 각각 현재 위치인 용산기지와 동두천의 캠프 K시에 남게 됐습니다. 연합방위태세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는 한미연합사가 효과적으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여건을 보장하기 위해 전자권 전환 시까지 현재 위치에 유지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북한의 장사정포 위협에 보다 더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한국군의 대화력전 능력 증강 계획을
2020년경까지 완료하고 이러한 전력 증강이 검증될 때까지 주한미군의 대화력전 수행 전력을 현재의 위치에 유지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다연장 로켓과 전술 지대지 미사일 등을 보유한 210 화력여단은 전면전 발발 시 북한군의 장사정포와 방사포 진지 등을 무력화하는 임무를 맡고 있습니다. 정부는 연합사 핵심 기능과 210 화력여단의 잔류는 한미 연합작전의 효율성과 대북 억지력 강화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국방부도 국지도발과 전면전 등 위기 상황에서 연합사가 우리 국방부 및 합동참모본부와 유기적으로 협조하려면 전작권 전환 때까지는 기존 용산기지에 남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데 한미가 공감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210 화력여단의 한강 이북 잔류에 대해서는 대화력전은 전쟁 초기 국가의 생존을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기능이기 때문에 한미연합군의 대화력전 수행 능력을 약화시킬 수 없다는 점에 한미가 공감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미양국은 210 화력여단의 평택 이전 시기를 한국군 야전부대의 차기 다연장 실전 배치가 마무리되는 2020년으로 조정했습니다. 국방뉴스 김지한입니다. 24일은 유엔의 날입니다. 6.25 전쟁은 비단 우리 국민만의 아픔이 아니라 전쟁에 참전한 21개국과 196만 유엔 참전용사 가족들의 아픔이기도 한데요. 국가보훈처가 부산 유엔기념공원에서 유엔군의 고귀한 희생과 헌신에 감사하는 기념식을 열었습니다. 박예진 기자입니다. 세계에서 유일한 유엔군 묘지이자 성지인 유엔기념공원. 국가보훈처는 지난 20일부터 일주일 동안 영연방 4개국 전몰 장병들의 유가족 30여 명을 초청해 고귀한 희생과 헌신에 감사하는 행사를 열었습니다. 정전 50주년인 지난 2003년부터 우리나라를 방문한 적이 없는 유족들을 초청해 유엔 묘지 참배와 한국의 전통문화유산 그리고 발전된 모습을 체험할 수 있는 행사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이번 행사에선 6.25 전쟁에서 전사한 남편을 찾은 아내와 7살의 어린 나이에 아버지를 잃은 딸이 방문해 가족에 대한 애틋함을 나타냈습니다. 유엔의 날은 16개국 전투지원국과 5개국 의료지원국의 전몰 장병을 추모하는 날로 전사자들의 숭고한 희생을 기리고 평화의 가치를 되새기고 있습니다. 현재 부산 유엔기념공원은 유엔군 11개국 2,300여 명이 유엔기념공원에 안장돼 있습니다. 유엔기념공원 안장자 유족 초청 행사는 참전국과 참전용사의 헌신을 기리고 유가족의 희생에 감사하며 참전국과의 우호 협력 관계를 다지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국방뉴스 박예진입니다. 남수단 현지인들로부터 신이 내린 축복이라는 찬사 속에 국가적 위상을 드높이고 있는 한빛부대가 사진 파병 환송식을 가졌습니다. 송민아 기자가 전합니다. 유엔 남수단 임무단의 일원으로 아프리카 남수단 재건 지원 임무를 수행할 한빛부대 사진 교대 장병에 대한 환송식이 열렸습니다. 김여환 육군 참모총장 주관으로 열린 사진 환송식에는 파병 장병 270여 명을 비롯해 9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지금 한빛부대는 세상을 이끄는 큰 빛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남수단의 환한 빛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군 특유의 정과 근면성은 남수단의 재건과 자립의 원동력이 되어 유엔군에 참여한 동맹군은 물론 현지인들의 훌륭한 본보기가 되고 있습니다. 평균 4.8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뚫고 선발된 장병들은 앞으로 약 8개월 동안 남수단 보루 지역에서 도로 보수와 제방 공사, 주민 의료 지원 등 다양한 민군 작전을 수행하게 됩니다. 한빛부대 사진에는 이색 경력을 가진 장병들도 포함돼 눈길을 끌었습니다. 전우와 함께 동반으로 파병 가는 병사가 있는가 하면 지금까지 총 4회째 파병길에 오르는 베테랑 대원도 포함돼 있습니다. 파병 기회를 맞아 동반 입대한 친구와 같이 가게 돼서 되게 기회가 좋다고 느꼈고 이 기회를 마련해 주신 국가한테 감사하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파병이라는 길을 통해 이렇게 나라에는 유국 헌신을 하고 저와 친구가 이렇게 소중한 경험과 추억을 얻을 수 있게 돼서 좋은 기회라 생각합니다. 이번 파병이 상록수부대 이진, 그다음에 레바논 구진 12전에 이어 4번째 파병이 되는데 군인으로서 명예를 더높일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군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남수단 재건 임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파병에 앞서 한빛부대 사진은 지난 9월 23일 편성식을 갖고 체력 단련과 직책별 실무 교육 등 즉각적인 임무 수행을 위한 준비를 해왔습니다. 환송식을 마친 한빛부대 사진 장병들은 2개 제대로 나눠 10월 말과 11월 초 아프리카 남수단으로 출국합니다. 국방뉴스 송민아입니다.
우리 군은 더욱 과학화되고 첨단화된 무기 체계로 굳건한 안보 태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첨단 무기도 장비 지원 없이는 임무 수행이 어려운데요. 육군 3군수지원사령부는 최고의 정비관을 선발해 전투부대의 완벽한 임무 수행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상윤 중입니다. 23일 육군 3군수지원사령부는 각 대대에서 치열한 예선을 뚫고 선발된 82명의 정비관들을 대상으로 다장비 야전정비 능력 경연대회를 열었습니다. 다장비 야전정비란 기존에 한 명이 하나의 장비만을 담당했던 것에서 발전해 한 명의 정비관이 여러 장비를 정비할 수 있는 멀티태스킹 능력을 말합니다. 어제의 청포 정비관은 오늘 쌍안경 수리까지 가능한 만능 맥가이버가 됐습니다. 전방 및 서북도서 등 민감한 작전 지역을 24시간 불철주야 지원하는 저희 3군사는 현장 정비 능력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특히 군수부대가 슬림화되는 추세를 고려할 때 다장비 야전정비 지원 체계가 정착된다면 정비 공백을 최소화하여 작전 지속 능력을 더욱더 신속히 확충할 수 있습니다. 육군 3군수지원사령부는 작년 12월 부대 개편을 통해 조직의 슬림화를 이뤘지만 그만큼 정비관들의 부담도 늘었습니다. 하지만 전방 전투부대의 완벽한 임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정비관들은 손발을 걷어붙였습니다. 자발적으로 새로운 장비에 도전하고 끊임없이 연습했습니다. 부대 개편을 통해서 정비 여건이 많이 어려웠는데 다장비 정비를 통해서 많은 활력소를 얻고 초심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오늘 다장비 경영대회를 통해서 많이 자랑스러운 느낌이 많이 들었습니다. 이번 대회에서 육군 3군지사 정비관들은 자신의 주 정비 대상이 아니지만 최신 K9 자주포를 비롯해 각종 첨단 장비들도 완벽히 정비했습니다. 육군 3군수지원사령부 멀티 메카닉들의 자발적인 노력으로 이룬 다장비 야전 정비 체계가 확립된다면 우리 군의 작전 지속 지원 능력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방뉴스 정상윤입니다. 인천 해경의 전용부두 방파제 앞 해상에서 민관군 합동 인명구조 훈련이 펼쳐졌습니다. 훈련엔 군과 경찰, 소방서 등 9개 기관에서 500여 명이 참가했는데요. 유기적인 상호 협력으로 승객들의 신속한 탈출을 도왔습니다. 윤현수 기자입니다. 160명의 승객들이 탑승한 민간 여객선에 붉은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기관실에서 발생한 원인 모를 화재로 불이 빠르게 옮겨 붙고 있는 위급 상황입니다. 화재 경보음이 울리자 승객들이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고 군과 경찰, 소방 구조대원들이 현장으로 긴급 출동합니다. 먼저 도착한 구조항공기가 사고 현장에 접근해 구명벌을 투하하고 헬기 구조대원은 바다로 뛰어든 승객들을 건져냅니다. 동시에 소방정은 물줄기를 쏴 긴급 소화 작업을, 해군 해난구조대원과 어선들은 해경과 합동으로 구조작전에 동참합니다. 이번 해양재난대응훈련은 골든타임을 사수하는 데 중점을 두고 진행됐습니다. 이번 훈련을 일회성으로 끝내지 않고 수시로 반복 실시하여 문제점을 보완하고 인명구조 시간을 단축시켜서 소중한 생명을 지키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특히 이번 훈련에는 슬라이드나 에어매트로 구조하는 방법을 선보였습니다. 선수에는 승객들이 한꺼번에 탈출할 수 있는 슬라이드가, 선미에는 에어매트가 설치돼 미처 빠져나오지 못한 시민들이 두려움 없이 안전하게 뛰어내릴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처럼 민관군의 강력한 초기 대응으로 화재를 진압하고 사고 발생 30분 만에 여객선 승객 160명이 모두 구조됐습니다. 이번 훈련에서 해군 인천 해역 방어사령부는 전투정 2척과 해난 구조대원 등이 참가해 신속한 대응 태세를 선보였습니다. 해군 인방사는 앞으로 유관기관과의 반복 훈련을 통해서 대규모 해양 사고 발생 시 대처 능력을 향상시키고 민간군 상호 협력 체계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세월호 사고 이후 펼쳐진 민관군 합동 인명구조 훈련. 민관군은 실제 해양 사고와 유사한 상황을 설정하고 훈련을 반복해 유사시 체계적인 대응 태세를 위해 노력해 나갈 방침입니다. 국방뉴스 윤여수입니다. 공군 18 전투비행단이 군관경 합동으로 유류가 누출되는 상황을 가정하고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장병들은 실전적인 반복 훈련을 통해 신속한 초기 대응 방법을 숙달했습니다. 23일 진행된 훈련은 대량의 유류가 누출되는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고 신속한 초기 대응 방법을 숙달하기 위해 진행됐습니다.
훈련에 참가한 장병들은 강풍과 높은 파도가 일면 방제 작업이 어려운 점을 고려해 미리 유류 누출의 예상 이동 경로와 동해안의 조수 변화를 파악하고 적재적소에 유류 누출 차단 장비와 물자를 배치하는 등 신속한 대응 능력을 보였습니다. 부대는 완벽한 방제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동해해양경찰서와 강릉시청의 유기적인 협조 아래 매년 정기적으로 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국방뉴스 특별기획 훈련배의 본격 충무공해 후예를 꿈꾸며 해군 618기 훈련병들의 5주간의 훈련이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33일 동안의 기록도 이제 끝맺음을 해야 할 시간이 됐는데요. 마지막 수료식을 통해 영예로운 충무공해 후예이자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해군 수병으로서 새 출발을 다짐했습니다. 입영 33일째 훈련소 마지막 날. 수료식을 앞두고 생활관이 분주해 보입니다. 동정복으로 갈아입는 훈련병들. 아니, 이제부터는 정식으로 해군 수병이라 불러야겠죠. 정복과 함께 반짝 빛을 내는 단화의 끈도 조여맵니다. 서로 복장을 챙겨주는 모습이 오늘따라 더 정겨워 보입니다. 훈련소에서 동고동락했던 동기들과의 추억은 이게 마지막일지도 모릅니다. 그래도 조금 있으면 부모님께 멋진 아들의 모습을 보여드릴 걸 생각하니 마음은 설레기만 합니다. 이렇게 당당한 모습 빨리 부모님께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부모님 만날 생각에 두근두근 걸리고 두근두근거리고 빨리 부모님 뵙고 싶습니다. 수료식 복장을 다 차려입고 거울 앞에서 깔끔한 마무리도 잊지 않습니다. 입영하던 날 사랑하는 이들을 떠나보내며 들어섰던 해군의 출발점을 다시 나섭니다. 수료식장을 가득 메운 가족들. 당당하고 늠름한 아들들의 힘찬 발걸음을 아낌없는 환호로 맞이합니다. 그리고 시작된 해군 병 618기 수료식. 식순에 따라 국기에 대한 경례와 애국가 제창, 순국 선열과 호국 영령에 대한 묵념이 진행되고 618기 모두가 쏟아내는 필승 구호. 가족들의 탄성을 자아냅니다. 훈련으로 단련된 몸과 마음. 훈련병의 품격을 완성시키는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예시고합니다. 필승. 대한민국 해군 수병의 상징 정모. 5주간 흘린 땀과 눈물의 결정체입니다. 훈육을 담당했던 소대장들에게는 감사한 마음을 담아 경례로 예를 갖춥니다. 그리고 훈련병에서 정식 해군의 일원이 됐음을 신고합니다. 신고합니다. 이명 노규철 외 1242명은 2014년 10월 17일부로 신병 618기 교육과정 수료를 명받았습니다. 예, 신고합니다. 교육 수료 우수자에 대한 시상을 하고 이어지는 지휘관의 훈식. 우수한 성적을 획득하여 충무공의 후예가 된 이들에게 새로운 사명감을 심어줍니다. 이제 대한민국의 안보와 국민의 안전은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이곳 기초군사교육단에서 단련한 투철한 군인정신과 강인한 체력, 뜨거운 애국심을 바탕으로 조국 해양수호의 숭고한 사명을 다해줄 것을 확신하며 여러분을 늘 마음속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수료식이 끝나자 대대장이 마지막 명령을 내립니다. 신병 618기 고된 훈련에 대단히 수고 많았다. 인내는 쓰지만 그 열매는 매우 달다. 현 시각으로 신병 618기 영예회수를 허가한다. 맑고 푸른 가을 하늘은 정모의 하얀 물결로 물들었습니다. 연병장은 사랑하는 가족들과
재회의 기쁨으로 넘쳐납니다. 제가 해군의 목적은 파병을 한번 가보고 싶어서 왔습니다. 꼭 그 목표를 이뤘으면 좋겠고 무사히 수료하고 싶습니다. 앞으로 마지막 남은 기간 동안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부모님 곁으로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저의 위치에서 나라를 위해서는 최대한 무슨 일을 하고 싶습니다. 최고의 수명이 되겠습니다. 아버님 오늘 수료한 아들의 모습을 지켜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좀 드셨어요? 네, 대한의 아들, 해군의 아들로 거듭난 것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더욱더 늠름하게 군복무를 열심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앞으로 618기가 실무부대에 나가서 힘든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여기서 받았던 훈련, 어려웠던 기억들을 다시금 상기하면서 충분히 이겨낼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618기 병사들한테 원하는 건 여기서 배웠던 초심을 잃지 말라는 겁니다. 뭔가 어려운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을 때 해군 훈련소에서 배운 극기라는 경례구에 불가능이 없다는 걸 배웠으니까 아무리 힘든 상황이라도 그 상황에서 내가 못 해낼 게 없다는 것. 해군병 618기는 훈련병의 품격을 완성해가는 동안 고통을 견뎌내고 인내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나라를 지키는 군인으로서 또한 필승 해군, 정예 해군으로서 다짐은 더욱 굳건해졌습니다. 충무공의 후예를 꿈꾸며 시작된 해군 618기 수병들의 5주간 33일의 기록. 이들은 말합니다. 훈련소에서 하루하루는 길게 느껴졌지만 지난 5주를 돌이켜보면 결코 긴 시간이 아니었다고. 바다 사나이가 되기 위한 짧은 항해에 불과했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또 말합니다. 길고 긴 항해는 이제부터라고. 자소대! 10월 24일 기상정보입니다. 오늘도 일교차가 큰 가운데 맑은 가을 날씨를 보였습니다. 자세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구름 사진 보시면 전국이 맑은 하늘을 보이고 있습니다. 맑은 하늘은 오늘 밤까지 이어지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야간 작전 기상에도 제한사항 없겠습니다. 내일 기상입니다. 내일도 전국이 맑은 날씨 이어지는 가운데 오전 내륙 일부 지역에 안개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이 11도, 원주 3도로 시작하겠습니다. 내일 낮 최고기온은 서울이 22도, 부산 2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주간 전망입니다. 일요일 서울, 경기와 영서 지역으로 소나기 소식이 있습니다. 이후 목요일 야간까지 전국이 맑은 가을 날씨 보이겠습니다. 이상 공군기상단 제공 기상정보였습니다. 우리나라와 미국이 2015년 12월 1일로 예정됐던 전자권 전환 시점을 재연기하기로 합의했는데요. 전자권 전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시기보다는 전환 이후 대한민국의 안보에 빈틈이 있어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국방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